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반대로 조금씩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400년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놨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말이죠.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이 전통 음식들의 효능을 하나둘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음식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8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부엌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죠. 김치를 담글 때도 들어가고 생선 비린내를 잡을 때도 쓰이고 차로도 마십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냉을 흩어지게 하고 담을 없애며 기를 통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찬 기운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며 순환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화를 도울 수 있고 속이 더부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68세 어머니셨는데요. 식사 후에 항상 체기가 있어서 불편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의 경험이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생강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갈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공복에 생강을 드시는 것도 사람에 따라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생강은 차로 드셔도 좋고 요리의 양념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사랑한 과일이자 약재였습니다. 제사상에도 올리고 삼계탕에도 넣고 차로도 끓여 마시죠. 동의보감에서는 대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위를 보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비위라는 건 소화기관을 의미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는 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대추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특히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추차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차가운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추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말린 대추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물에 넣어 끓여서 대추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생강과 함께 끓이면 더욱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생강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이 어우러져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된장찌개에도 불고기에도 김치에도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혈을 통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 연구에서도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마늘을 공복에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은 자극적인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 복통, 심하면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마늘을 드시지 마세요. 마늘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마늘을 익혀 먹으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취가 강해질 수 있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참깨, 특히 검은깨입니다. 참깨는 우리 음식에 정말 많이 쓰이죠. 나물 무칠 때, 떡 만들 때, 빵에 뿌릴 때도 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검은깨를 특히 높게 평가합니다. 간과 신장을 보하고 정수를 보충한다. 여기서 정수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검은깨에는 비타민이, 리그난, 세사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깨는 머리카락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검은깨를 드신 분들 중에 머리숱이 좋아졌다는 후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니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깨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고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꿀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깨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검은깨는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과일이자 약재로 쓰여 왔습니다. 특히 기침이 날 때, 목이 아플 때 배즙을 먹곤 했죠? 동의보감에서는 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폐를 촉촉하게 하고 열을 내린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할 때 배를 드시면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끓여서 배즙으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배를 깍둑썰기해서 물에 넣고 도라지나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기침과 가래에 도움이 되는 차가 됩니다. 다만 배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찬 음료와 함께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상온에서 드시거나 따뜻하게 끓여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배는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고기를 드신 후 배를 드시면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봄철 대표 식재료죠. 미나리전도 만들고 무침도 하고 국에도 넣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독을 다스리고 기를 맑게 한다. 여기서 열독이란 몸속에 쌓인 나쁜 열기를 의미하고 기를 맑게 한다는 건 몸의 순환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미나리는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미나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나리는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나리를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무쳐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미나리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미나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한국 음식의 핵심 재료죠. 들깨가루로 국을 끓이고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치고 들깨잎은 쌈으로 먹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들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한다. 들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이죠. 많은 분들이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데 사실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로 국을 끓여 드시거나 들기름을 나물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들깨는 고소한 맛이 있어서 음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다만 들깨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도 높은 편이니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잎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들깨잎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쌈으로 드시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들깨는 우리 식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음식은 콩, 특히 검정콩입니다. 콩은 우리 민족의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두부 모두 콩으로 만들어지죠. 동의보감에서는 검정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장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검정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검정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검정콩은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정콩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밥을 지을 때 검정콩을 넣어도 좋고 검정콩 두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검정콩을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검정콩 조림을 만들어 반찬으로 드셔도 훌륭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검정콩을 찬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도록 돕습니다. 다만 콩을 과하게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또한 콩과 시금치를 함께 과하게 드시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정콩은 머리카락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몸 전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 대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체온 유지, 소화 개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몸이 으슬으슬할 때 이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검은깨 꿀. 검은깨 가루에 꿀을 섞어 드시면 기력 회복과 피부 건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 도라지. 배와 도라지를 함께 끓이면 기침과 가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도 많이 활용됐던 조합입니다. 네 번째, 들깨 미역국. 들깨 가루를 넣은 미역국은 항염작용, 혈관 건강,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드시면 좋은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주의해야 할 조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공복.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을 공복에 드시면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두 번째, 생강 열 많은 체질. 평소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두통이나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을 먼저 확인하시고 드세요. 세 번째, 배찬 음료. 배는 이미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 음료까지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이 냉해져서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배는 상온에서 드시거나 따뜻하게 끓여 드세요. 네 번째, 콩 시금치 과다 섭취. 콩과 시금치를 함께 과하게 드시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은 괜찮지만 매일 과도하게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신경 써서 드시면 같은 음식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보감에 기록된 8가지 음식과 그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생강, 대추, 마늘, 검은깨, 배, 미나리, 들깨, 검정콩. 이 8가지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부엌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는 것보다 우리 주변의 좋은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제 시도나 계속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